안녕하세요. 숙대아동복지학과 동창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숙대아동복지학과 50주년 기념행사 학술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제 이름은 한경희이고 아동복지학과 7, 8학번으로 7회 졸업생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센트럴 미시간 유니버시티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렌즈를 통해 바라본 학문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제 프리젠테이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시간주와 저희 학교 그리고 심리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숙대 학부와 석사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세 번째, 미네소타 대학 박사 과정 전후에 제가 한 작업을 소개하고, 네 번째, 다양한 MMPI 버전 개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저의 MMPI 연구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시간주에 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미국의 중북부에 위치하며 위쪽, 아래쪽의 두 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지형이 토끼 모양을 닮았다고 하죠. 미시간의 경우 아래쪽 반도는 왼손 벙어리 장갑 모양처럼 생겨 미튼 스테이트라고 불리웁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형과 비슷하게 미시간주는 삼면이 5대5 중 4개의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미시간 주민은 아래쪽 반도, 특히 미시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미시간은 호수와 나무가 많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수영, 커누, 낚시, 스키, 하이킹 등과 같은 활동을 즐깁니다. 특히 이곳은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가을 풍경은 제가 몇 년 전 동네를 거닐다가 단풍으로 장식된 오솔길이 아름다워 찍은 사진입니다. 미시간주에는 미시간 주립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이름이 말해주듯 미시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심리학과 건물입니다. 그 옆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10년 전 제 모습이 보이고 그 아래 심리학과 동료 교수님들과 찍은 사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에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심리학과는 학부와 대학원이 있는데 학부는 일반 심리, 정신건강, 행동분석, 비즈니스 심리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 제공됩니다. 자신의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하면 됩니다. 대학원은 임상, 실험, 산업조직, 학교 심리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심리학의 4개 프로그램 중 아동학과 가장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은 행동분석입니다. 행동분석 프로그램에 있는 학부 학생들은 학교에 딸린 자폐증 치료센터와 기타 여러 곳에서 상당한 시간 임상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BCABA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행동분석가가 되고 싶은 학생은 실험심리나 학교심리대학원에 입학하여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임상훈련을 거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BCBA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평가 연구팀에 속해 있는데 이 연구팀은 심리평가, 특히 성격과 정신병리 평가에 관심이 있는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매년 MMPI 학회에 참석합니다. 지난 몇 년간 참석한 학회에서 찍은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43년 전 대학 시절로 가볼까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숙대 입학할 때 처음으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첫 사진에
남장을 한 제 모습이 보이네요. 학교 축제 때 우리 아버과 동기들이 러시아 춤을 추며 발표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습대 사진클럽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는 날 찍은 것 같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 우리 아버과 친구들의 정다운 얼굴이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두 그룹 사진은 친구들과 서울 근교에 놀러가서 찍은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숲대아동복지학과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시절 저는 문학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20대 초반이라 허무주의나 실존주의와 관련된 책들에 끌렸습니다. 책 내용뿐 아니라 작가의 성격이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였습니다. 카프카와 많은 작가들은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리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석사 논문으로 아동복지와 별 관련이 없는 창의성과 정신병리의 관계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논문 지도를 해주시던 김광웅 교수님께서 의아해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창의성에는 다양한 타입이 있고 문학적 창의성이 있는 집단은 과학적 창의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창의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정신병리가 높으리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카프카에 대한 열정, 집착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이 집착은 세월이 지나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처음 고양이를 입양하였을 때 귀가 크고 예민한 성격 등 제 고양이가 작가를 많이 닮아 고양이 이름을 프란스라고 지었습니다. 석사 논문의 피험자로 세 가지 유형의 창의성 집단을 선택하였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학적 창의성 집단,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과학적 창의성 집단, 그리고 창의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창의성 잠재 집단, 이 세 집단에게 한국판 MMPI를 실시하여 집단 간 정신병리 수준을 비교하였습니다. MMPI는 미네소타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의 머리 글자를 따온 말이며 한국 이름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입니다. MMPI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던 임상심리학자와 정신과 교수 두 분에 의해 1943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총 566개 문항을 포함하며 건강염려증,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그리고 경조증 등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한국판 MMPI는 정범모 교수님과 동료 학자들에 의해 번역, 개발되었고 196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문학적 창의성 집단은 두 창의성 집단에 비해 정신병리 척도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석사 논문을 통해 MMPI와의 첫 만남이 있었고 제 학문의 첫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심리학을 특히 창의성과 정신병리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몇 년간 시간 강사로 일을 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주변의 일이 정리된 후 미국 심리학대학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심리학의 기초 지식과 연구 경험이 부족하였던 탓인지 거의 모든 학교로부터 입학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 대학 임상심리 부처 교수님으로부터 입학 허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젊은 시절 6.25 전쟁에 참여해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80년대 MMPI 재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계신 것도, 그리고 MMPI-2라는 새로운 버전의 MMPI 출판에 바쁘신 것도 전혀 모른 채 저는 한국을 떠나 1987년 9월에 미네소타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미시간주처럼 미국의 중북부에 위치하며 겨울이 길고 만 개의 호수가 있는 주라고 불리울 만큼 호수가 많습니다. 1987년 가을에 성격 심리 박사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호숫가에서 찍은 사진과 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 아래에 있습니다. 1943년 MMPI가 출판되고 46년이 지난 1989년에 개정판 MMPI인 MMPI2가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MMPI 재표준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부초 교수님의 연구조교로 미국판 MMPI2 출판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준 집단의 데이터와 다양한 임상 집단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성차별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문항들이 삭제되고 많은 새로운 문항들이 첨가되었고 새로운 척도들도 개발되었습니다. MMPI-2가 미국에서 출판된 즉시 부처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MMPI-2 문항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MMPI-2 번역은 1989년에 시작하여 14년 후인 200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제가 박사과정 3년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한 번역자가 독립적으로 567개 문항을 번역한 후 두 번역자가 모여 각자의 번역한 문항을 비교 검토한 후 하나의 번역판을 만들었습니다. MMPI와 MMPI2에 공통되는 문항을 뽑아 제3번역자를 시켜 번역 문항과 한국 원판 MMPI 문항을 비교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번역된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토론 과정을 거쳐 한 개의 번역판이 만들어지고 난 후 제4번역자에게 영어로 역번역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처 교수님이 역번역된 MMPI2와 원래의 미국판 MMPI2 문항의 짝을 비교한 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항을 뽑아냈습니다. 몇 번의 역번역 과정을 거쳐 첫 한국판 MMPI2가 완성되었습니다. 번역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판 MMPI2가 미국과 일본의 MMPI2와 심리 측정적으로 얼마나 동등한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예비 연구가 제 박사 논문입니다.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100개 문항이 다시 번역되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와 공식적인 번역 계약을 맺기 위해 번역판을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가 미국에 있는 공인 언어 사무실에 의뢰해 번역의 정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보고의 결과에 따라 50문항이 추가로 수정되었습니다. 1998년에 저와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 간 번역권에 대한 공식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항 번역이 완료되었으므로 저는 한국 MMPI2 표준화 작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표준화 작업을 지원해줄 출판사나 대학 연구기관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상당한 노력 끝에 2000년 초 마음사랑 연구단체로부터 저와 함께 표준화 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MMPI2 표준화위원회가 2002년에 구성되고 번역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항은 다시 1년의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쳤습니다. 드디어 2003년에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로부터 마지막 번역판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판 MMPI-2는 200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한국 MMPI-2 규준 집단은 2000년 대한민국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비추어 대표성이 있는 표집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MMPI-2 개정판 매뉴얼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조현병,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은 정신과 환자 그룹의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MMPI-2 문항 번역을 시작하여 MMPI-2가 출판되기까지 거의 1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이후 15년은 아주 생산적이고 수확이 많은 기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MMPI 도구가 미국과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338문항 단축형 도구인 MMPI-2RF, 재구성 MMPI-2가 출판되었습니다. 문항의 수가 짧아졌을 뿐 아니라 척도의 위계 구조도 현대 정신병리 구조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MMPI-2RF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출판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MMPI-A, 단축형 MMPI-ARF도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4개의 한국판 MMPI 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번역 과정을 통하여 문항이 번역되었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심리검사를 한국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그 타당성의 검증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 연구 주제는 한국 문화에 적합한 척도 개발입니다. 화병과 같이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정신병리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MMPI 척도의 변별 타당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주 최근에 한국 청소년 중 ADHD 진단을 받은 집단과 다른 정신병리 진단을 받은 집단에서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연구 주제는 문화 간 척도의 심리 측정적 동일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지막 연구 주제는 비교 문화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할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학문의 여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MMPI인 MMPI-3가 작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40년 만에 현대 미국 모 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규준 집단과 다양한 임상 집단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가장 큰 변화는 인종 구성에 있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 인구의 80% 정도가 백인이었는데 2020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60%로 20%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을 합친 비율은 4%에서 20%로 16%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MMPI-3의 규준 집단은 이 인종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섭식장애나 공황장애와 같이 1980년 이후에 인식되었던 정신병리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저희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판 MMPI-3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간략한 계획표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MMPI-3에 새로 포함된 문항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사랑 출판사 연구원들, 미국, 한국 심리학자분들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료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 한국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규준 집단과 정신과 병원, 약물치료센터, 감옥 등 다양한 임상 집단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나 2026년쯤 한국판 MMPI3가 출판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제도, 문화, 사회, 정치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2000년 초기 한국판 MMPI2, 재구성 MMPI2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 정신병리 특성이 25년이 지난 2026년에 어떻게 MMPI3에 비춰질지, 그리고 25년간 이런 특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MMPI가 출판되어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 마음사랑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성심 교수님, 장연아 교수님을 비롯하여 아동복지학과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애를 써주신 위원회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동복지학과의 발전과 제자 양성에 수고를 해주신 김광우 교수님, 성영애 교수님, 그리고 많은 아동복지학과 교수님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학문을 시작한 지 거의 40년이 되어 옵니다. 이 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여정의 출발점이 숙대아동복지학과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도록 자유를 주신 김광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복지학과 후배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